12월 10일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집을 실거주를 하려고 집을 샀어요. 계약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거절을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문재세님, 서울 내년 전세 만기자는 미리미리 전세 구해야겠죠. 네, 맞아요. 전세 구해야 돼요. 이게 올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전세 만기가 지금은 남은 게 한 달 정도 남은 시점부터 6개월 남은 시점까지의 그게 서로가 왔다 갔다 의견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2달부터 6개월 사이예요. 2달부터 6개월 사이.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요즘 전세는요, 미리 구해요. 미리.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집을 갭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를 했는데 갭 투자의 목적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거주를.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실거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또 갈등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이제 정확하게 섬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임대인은요, 6개월이 훨씬 남은 시점에서 들어가야지 계약갱신 청구권에 적용을 안 받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실거주를 하려고 집을 샀어요. 6월달에 샀는데 11월달 되면은 전세가 만기예요. 그럼 5개월 남았죠. 근데 그 5개월 남았을 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이 청구를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거절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리미리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가 어떤 방향에서 가야 되는지를 체크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임대인이 유일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실거주하는 거나 직계손 존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계존속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직계존속이 대출을 하겠다. 대출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요. 이 전세자금 대출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도 돈을 다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전세 만기자는 미리미리 전세집 구하셔야 됩니다. 농채님, 네, 대표님 전세 대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매매하면 전세자 대출을 회수해 버리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면요, 전세 자금을 회수해 버리고요. 단 조건은 투기 과열 지구 이상에서 좀 적용이 되고, 이거를 집을 사서 전세를 냈는데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즉시 회수해요. 대출을 받고 전세를 내줬어요. 즉시 회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잘 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신정우님, 예, 향후 정권이 바뀌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다시 생긴다면 기존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한지요? 라고 했는데요. 임대사업자는요, 기존 재건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저가의 주택과 소형 주택에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고가의 주택의 대형은요, 임대사업자를 내도 의무가 생기고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임대사업자 혜택이 엄청 많은 2008년 4월 이전, 그 이전에 혜택이 거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었죠. 2017년 8월 2일 이전하고 그 사이가 굉장히 이제 혜택이 많았었는데, 그때 혜택도 타워 팰리스에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냈더라고요. 그거는 의무만 있고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입지가 좋은 데면요, 임대사업자를 내도 의무만 있지 혜택은 많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정우님께서 뭐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평택이라든지 조금 그 저가의 주택이 있고 84평방미터 미만 혹은 이제 6억 이하의 주택들, 거기에는 혜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혜택을 많이 가지려면요, 60평방미터 미만, 그렇게 조그만 평수를 해야지 임대사업자는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파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 전세의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의무를 조금 줄이고 혜택을 더 주는 게 살아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시장이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푸는 어떤 대안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오늘 그 저번에 보니까는 댓글에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국토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거다. 제가 거꾸로 답변을 달았어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 지역이 지정이 되면요, 제가 유튜브 관두겠다 했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히려 바람이고 희망이지 현실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전 지역이면 울릉도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영천이라든지 영주라든지 노령화 사회가 좀 심화되고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데요. 그거는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반감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나로사님의 기쁨처럼 공감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공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얘기나 아젠다를 주시면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주환님 비조정 분양권 파주 내에서 10월 한기 소형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양도세 고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예,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요 전략은 좀 많아요. 첫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한 개를 더 사도 취득세는 중과가 안 돼요. 그리고 거꾸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맨 마지막에 산 게 취득세 중과의 관건이고 키포인트예요. 조정 대상 지역을 사면 중과가 돼요.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을 사면 중과가 안 돼요. 거꾸로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을 산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이 취득세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간다면은 파주 내 한 개가 있으면요. 파주 내에서 물건이 있으면 한 개를 더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요. 추가를 한다면은. 근데 이제 재정이 얼마가 되니까는 제가 어디를 구체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을 알고 뭐 부동산을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과 별개로 이제 토지 있죠. 토지. 근데 토지도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거는 주택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두 개가 있겠네요. 비조정에서 비조정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비조정에서 재건축의 토지 쪽으로 가는 거. 그런데 토지라고 해서 뭐 강원도 저 산골에 있는 토지 하시면 안 돼요. 토지라는 거는 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할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게 토지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져가려면요. 재개발이 일어난 토지, 재개발 안에 포함된 토지. 그리고 재개발인데 주택이 있다면은 멸실 예정인 주택 이거는 빨리 갖다 빨리 파는 건데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스킬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은 양도세는 중과가 전혀 되진 않죠. 전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취득세도 이러면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라 전세도 작년보다 1억이 올랐어요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빌라도 대체 수단으로 1억이 올랐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전세를 옮기면은 더 이상 더 좋은 데로 절대 못 가요. 이미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빌라로 가거나 물건을 낮추는 거죠.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서울에서 강남에 있으면은 강북으로, 그리고 강북에 있으면은 수도권으로 이런 식으로 지역과 물건을 바꾸면서 내려갔는데 그래도 돈을 더 내고 하급지로 가는 경우가 전세조차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빌라는요.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요. 빌라랑 아파트는 물건이 달라요. 근데 전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수요가 넘치는 곳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로 가는 건요. 이게 와, 나 빌라 좋아서 전세 가야지가 아니에요. 아, 어쩔 수 없다. 빌라라도 가서 버텨야지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1억이 올랐잖아요. 1억이. 매매든 전세든 빌라는 좀 신중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서 물건지랑 지역을 선택하면서 이 좀 험난한 부동산의 어떤 어두운 터널들을 좀 잘 헤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렉스레님 뭐 1억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본인 얘기가 아니기를 좀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